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67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만원입니다. 오늘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일단 그 시황부터 해가지고 종목까지 완전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미증시가 하락하긴 했는데요.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뭐 약밥 정도 선으로 빠졌는데요. 델타 변이가 이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하락했는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꽤 높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S&P가 플러스 0.6 정도로 하루 종일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공포지수도 많이 내려와가지고 시장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찾는 것 같고, 그 다음 무엇보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중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 지금 한 2%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홍콩 항생지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로 작용했던 중국 증시, 중화권 증시가 반등하는 이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플러스 0.65%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는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도 거의 한 0.65% 해서 금요일날 제가 방송할 때 여기서 무너지면 아주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주말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는 아예 주식 쪽은 신경을 완전히 끊고 뭐 음악 감상이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거 보고 뭐 주말에 또 아르바이트 바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신경을 안 씁니다. 계속 주말까지 봐버리게 되면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뉴스 같은 걸 안 챙겨봅니다. 일부러.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강하고 하니까 국내 증시가 안 빠지고 잘 버틴 것 같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금요일날 많이 했었는데요. 1조 3천억 정도 매도했었는데 오늘 1조 정도 다시 또 환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를 해버리니까 급락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금요일날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좀 많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약간 들어올림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하락하고 있던 게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빠질 것 같다는 걱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올리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평선이 위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그냥 올라간다, 악재가 다 해소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일단은 미국 선물 지수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좀 악재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내일까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올라온 게 뭐 양봉이 길게 나와가지고 5일선 위로나 뭐 20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면 상승 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심을 하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다음 종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제가 금요일날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단기 투자 쪽에 액세스 바이오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해가지고 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한 300 몇십만원 정도 액세스 바이오에다가 비중을 실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 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가지고 비중을 실었는데 이 부분이 밀려버렸습니다. 그 아침에 바로 또 이익 실현을 했으면 이게 아침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엑세스바이오 5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저항대의 줄권원제가 이 저항선이었는데요. 여기서 좀 일부 이익 실현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좀 크게 먹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버티다가 여기 와서 손절했습니다. 이 부분이 손실이 좀 생겼고요. 그 다음 나머지 가지고 있던 종목들 다 하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종목이 모두 다 하락하는 이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윤석열 관련주 덕성, 프리엠스,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 대유는 농업 관련주가 갖고 있었는데요. 보시면 덕성 하락했죠. 이것도 아침에 바로 그 출발했을 때 갭 떴을 때 팔았으면 이익 실현이 되는 건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갭으로 뜨면 급등할 줄 알고. 왜냐하면 주말 동안에 나온 윤석열 전 총장 그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30 몇 프로로.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많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지지율 조사하는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나서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이유로 갭으로 떴는데요. 이게 그 오늘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쭉 종합해 봤을 때 뭔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마이너스 5%나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도 대충 한 이 정도쯤에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관련주도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신건설 뭐 1.9%, 토탈소프트 1.8% 빠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프리엠스가 4% 정도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투자에 가지고 있던 종목, 네 종목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다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가진 종목 전체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8월달 출발부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중기 투자로 가지고 있던 종목이요. 남북경협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기 투자에 아시아종묘, 대아TI, 경농, 조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대부분 다 하락했습니다. 대아TI 그나마 대아TI가 적게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조비 6% 빠졌고요. 대유는 단기 투자였고, 그 다음 경농 8% 빠져버렸죠. 아시아종묘 8%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건 제가 그 중기 투자로 잡았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수익입니다. 한 20만원 수익입니다. 이게 50만원대 수익 나가 있다가 이제 거의 한 60만원 가까이 수익 나 있다가 오늘 수익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밑으로 빠지면서. 그게 조비가 어제 20 몇 프로 올라가면서 수익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 확 빠지면서 수익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20만원대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기 투자가 지금 현재 한 60만원 정도 수익으로 근 한 100만원 가까이 수익이 있었거든요. 어제 금요일날 중기 투자에 98만 몇천 원인가 해가지고 거의 1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나 있었는데 오늘 거의 뭐 한 40만원 정도 30 몇만원 정도 줄어버렸습니다. 이거 하락하면서. 그런데 그렇더라도 원래 제가 이 중기 투자에 남북경협주 잡았던 이유는 한 3, 4개월 정도 지켜보면 남북 대화 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좋은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가 괜찮은 뉴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았기 때문에 이건 중기로 잡은 거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그 팔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원래 그 금요일날 운이 좋아가지고 조비가 비료 관련 호재가 뜨면서 급등하는 바람에 수익이 많이 생긴 거지 조금씩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잡은 거라서 아직까지 20만원 수익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중기 투자 지금 7월 27일 날 잡았는데요.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경협주에 제가 매수할 때 그 시점, 그러니까 남북 간의 통신선을 그 복구시켰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 화상으로 남북 이산가족 그 화상상봉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그 다시 재개를 한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지원하는 거를 미국에서도 그 부분을 더 허용해 준 것 같고요. 그래서 호재성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간의 어떤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북한도 지금 상당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계속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그 문재인 정부 여당 측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식량난은 타개해야 되겠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그 사람 그 백성이 배가 고프면 폭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오래전에 그 러시아 외교관들이 평양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 철도에 그게 철도에 가족들이 일가족이 거기 짐을 다 싣고 그 철도 있죠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그 기차 철도 보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로 탈출하는 게 수개월 전에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그 평양에서 생존이 안 돼 갖고 탈출할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주는 남북 간의 어떤 대화 모션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까지 계속 그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빠졌던 이유는 그 아침에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잘 나가다가 새벽인가 아침에 뉴스 나왔지 싶은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그 실수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여정 부부장이 그 한마디를 했는데 대충 스토리 이런 것 같아요. 남북 통신선 복구한 거에 너무 큰 그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일단 통신선 복구해 가지고 남북 간의 그 대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일단 그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죠. 1차적으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뭘 이야기했냐면 한미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봤을 때 김여정 부부장이 실수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딘가 모르게 지금 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것도 조금 오버액션이었던 것 같고요. 그 물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는 그 대북 전단이 날아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강경한 모션을 취한다는 차원으로 절대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을 희화화하는 그런 전단이 북으로 날라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강경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폭발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게 그 강경하게 나와가지고 뭐든가 이득을 얻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남북 간의 관계를 상당히 악화시켜버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한미 연합 훈련을 그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경고를 하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그건 좀 그 김여정 부부장이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연합 훈련이 뭐 그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서 코로나가 심해서 그 같이 뭐 군인들이 뭐 상륙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군사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인가부터 그걸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그 작전 통제라 그러나요? 지휘부 뭐 연합 훈련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미군 지휘부하고 한국 그 지휘부가 컴퓨터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그런 막 이렇게 가상 훈련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그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이건 그 전시 작전권을 이양하는 차원에서 이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미군한테서 그 군사적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전시 작전권을 우리한테로 넘겨와야 남북 간의 대화에 좀 더 그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걸 만약 안 해버리게 되면 야당의 공격도 받을 수 있고 그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여당 대표가 안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게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은 상당히 치명적인 심각한 어떤 그 일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를 하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
연합훈련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축소를 해가지고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시뮬레이션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한미연합훈련을 했다가 되겠죠. 방송으로 그 축소를 시켜서 했다가 되기 때문에 한 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도발할 수 있다 이런 위협을 느끼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합훈련을 할 것 같고 8월 달에 하게 되니까요. 지금 다 됐죠. 한미연합훈련을 할 것 같은데 한미연은 가만 안 두겠다 해버렸기 때문에 뭔가 도발하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불안감이 느껴지니까 그 남북 대화 물 건너갔다가 돼버린 거죠. 북한에서 도발하는 쪽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남북 대화가 단절이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또 이 핑계거리도 되는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자, 물량을 좀 그 계속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잡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하면은 올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악재가 터질 때 던져가지고 물량을 확 틀어가지고 여기서 따라 들어온 사람들을 손절시켜서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 올라가야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안 그래도 조정받고 싶은 타이밍인데 여기에 김여정 부부장이 한마디 던져버리니까 딱 타이밍이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은 있을지라도 이게 시세가 끝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 상황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든 뭐 연합훈련을 거의 안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북한에서 양해를 뭐 하든지 해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도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사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기 관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그냥 그냥 2판 4판 손해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 나 있는 상태니까 그냥 가보자 이런 차원으로 남북경협주를 그대로 현재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중기 투자로 제가 묶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기 투자 잡은 이유가 하루아침에 바로 딱 정상회담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야 됩니다. 북한은 보통 보면은 대화하기 바로 전에 도발을 한번 하고 긴장감을 조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선회 해갖고 대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얻어낼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대화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도발을 먼저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 중기 투자로 잡아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놓으면 빠질 때 그냥 놔두면 되죠. 길게 보고 하는 그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김여정 부부장의 악재성 발언 또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정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하TI 보시면 크게 안 빠지고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조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비료 수출 제한 이걸로 해서 급등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 이런 현상이지만 또 특히나 경농 이런 거는 이제 조비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확 빠져버리죠. 근데 대하TI가 거의 남북경협주의 대장으로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안 빠지고 버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도로 봤을 때 여기서 조금 물량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재차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중기 투자로 3, 4개월 정도 계속 가져가겠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격을 너무 받아갖고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게 오늘 하루종일 문제였습니다. 오늘 확진자 숫자가요. 그러니까 어제 확진자 숫자가 1219명입니다. 확 줄었죠. 1600명, 1700명 가고 있다가 1200이니까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니까 주말 효과로 검사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19명 나온 건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 확진자 보시면 어제보다 155명이 작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어느 정도 주말보다는 많이 나와줘야 이게 진단키트 관리주들 올라갈 수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주변 환경은 돼 있는데 국내 확진자가 확 줄어드니까 여기서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K방역이 한 번씩 먹히면 또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K방역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의 어떤 협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이죠. 제가
그 이번 주말에 편의점 야간에 근무 서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작게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편의점에 그 밤 12시 되면 마감을 하는데 며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름 되면은 원래 7, 8월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며칠 확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뭐 4단계 막 이렇게 해갖고 위협을 느끼니까 부산도 지금 거의 뭐 한 100명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외출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느낌. 그래서 매출이 확 줄어드니까 편의점이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유동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편의점은 장사가 됩니다. 가다가 그냥 뭐 담배 사러도 들어오고 커피 사러 들어오는데 유동이 확 줄어들면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외출을 거의 자제를 하고 통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잘 그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확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면 진단키트 관련주는 힘을 좀 못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엑세스바이오 좀 더 손절했습니다. 뭐 진작 팔았으면 이익 실현했을 건데 욕심 부리다가 그 확진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위치 숫자 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보다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치 테마주 중에 이 부분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요. 최대한 조심해서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는 지지율은 높게 나왔습니다. 주말 동안에 리얼미터 지지율에서 30 몇 프로 나오고 이재명 지사가 27%가 나와서 거의 한 상당히 많이 격차를 벌였어요. 많이 상승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오늘 뉴스에 나오는 여러 가지들 들어보면 입당할 때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외부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입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대표를 패싱했다 이런 쪽의 뉘앙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국민의힘 당대표 일정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건 뭐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다면 참모진들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다면 뭔가 들어오면서 쉽게 말하면 어떤 당의 룰을 따라서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국민의힘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차원인 느낌을 좀 받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 그렇게 당대표가 없는데 들어가서 입당했다가 오늘 다시 새삼스럽게 당대표하고 또 환영회 비슷하게 어정쩡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이런 어떤 조직을 당대표 산하에서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이 있던 루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이건 이제 왜 필요하냐면 그냥 인기도만 가지고 뽑았다가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석열 전 총장이 뽑혔는데 지금 엑스파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줄리 부분 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다른 여러 가지들 지금 옵티머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만약에 연루된 뭔가가 나와버리게 되면 뽑아놨는데 대표로 야권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놨는데 그 악재가 터지면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판이 깨져버립니다. 여당 대표하고 야당 대표가 붙어갖고 대선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당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당대표 산하의 어떤 그걸 검증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로 봤을 때 견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특히나 이 홍준표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른 소리 잘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경선을 8월 달에 곧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직까지 입당을 안 했기 때문에 당 통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 시간을 주고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경선 버스는 출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여당에서 하는 거 보면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정세균 뭐 해갖고 그 나온 후보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막 그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독주를 하니까 나머지 주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죠.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검증이 어느 정도 돼줘야 그래야 다음에 그 상대 당 후보하고 붙을 때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들로 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걸 경선을 하게 됐을 경우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벌써 지금 막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그 이한열 열사 이야기부터 해서 그 뭐 여하튼 최근 들어서 이 말하는 게 공식 석상에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뭔가 지금 짝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이상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경험 부족인지 좀 약간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 1등이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손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안해 보여가지고 손절하고 이 윤석열 관련주는 최대 단점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악재가 터지면 호재가 터져도 올라가기 힘들고 악재가 터지면 급락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정리해 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 관련주가 덕성 서현 대장으로 가다 다 밀려버렸고 나머지들 대체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현재 지지율 2등이니까요. 여당의 그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져갈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잡았던 프리엠스가 제일 많이 빠져버려갖고 얘가 대장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장이 아니면 그 잡고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관련주는 어느 게 대장인지 좀 찾아보고 대장이자 싶은 종목을 찾아서 다시 매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 손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종목을 편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건 그냥 그 느낌으로 경남스틸 홍준표 관련주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거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2등권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등권에 홍준표 의원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홍준표 의원은 그 지난 대선 때 토론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검증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적다. 대체로 보면 이 대선 이런 거 할 때 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그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보다는 상대방이 실수해 갖고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쪽 편에서 실수해가 헛발질해 갖고 지지를 까먹고 그냥 내가 이겨버리는 이런 현상 그게 이제 그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실수 가장 안 하지 싶은 사람이 그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라고 봅니다. 검증이 다 됐기 때문에. 근데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조금 더 강세를 띠지 않느냐.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층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건 바꿔 생각해 보면 역선택을 해서 일부러 약한 사람을 뽑아주자 이런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 입장에서 뽑는다고 치면 그나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그나마 낫겠다 이런 차원으로 선택을 하지 않느냐. 일부러 약한 사람을 선택해 줘 갖고 그 사람을 뽑아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바꿔 말하면 그 윤석열 총장하고 홍준표 의원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되면 그나마 낫겠느냐. 만약 우리 당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면 좋겠지만 만약 진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누가 낫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홍준표 의원 쪽을 밀어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작용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위치도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가지고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가 거의 바닥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철강 관련주로 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게 철강 관련주 올라온 그 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지지율이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잡았고요.
길게 보고 잡은 건 아닙니다. 그냥 짧게 보고 그 윤석열 총장 쪽에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무너지게 됐을 때 반사 이익을 얻을 것 같아서 경남 스틸 잡았고요. 그 다음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 인지도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가 그분을 저는 잘 모르지만 청렴한 부분 뭐 이런 쪽 인품 이런 쪽이 강세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감사원장 그 청문회 할 때도 양쪽 당에서 공격을 별로 못했다고 안 했다고 합니다. 워낙 그 쉽게 말하면 털게 없어서 그랬던 인품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는 어느 게 지금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거는 이루원이 대장으로 올라갔었고요. 조정받았죠 지금. 그 다음 오픈베이스가 올라간 거 봤었고요. 그 다음에 한일단조 얘는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즉 최재형 감사원장이 김해 쪽 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해 쪽에 그 공장 있다는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올라간 것들이 보면 우림기계도 뭔가 그 한번 움직였던 것 같고 한신기계도 움직였던 것 같고, 그 다음 그 딜리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좀 강했던 느낌이 들고요. 이건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정확히 몰라서 아리송해서 가는 겁니다. 성우테크론도 약간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게 그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준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되면 들어가자 이런 차원으로 이는 못 잡고, 그나마 우림기계가 이 원전 관련해서도 조금 먹히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게시판에서 언급이 살짝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 앞쪽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았는데 내려올 때는 보통 이 부분이 이제 지지선이 되니까요. 지지선 그 이평선하고 지금 마주치는 위치에 왔기 때문에 요 정도면 만약 반등한다면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월봉으로 봐도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 쪽으로 해서 반반 나눠가지고 홍준표 의원 관련주, 그다음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 이렇게 해서 330, 뭐 330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잡았습니다. 이건 그냥 그 내일 대충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거 그 미국 증시가 선물 지수가 높고 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서, 그래서 확신은 없지만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위로 올라간다면 뭐 우린기계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경남스틸 이런 종목이 지수가 상승하면 따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올라가지 싶은 거 해서 그냥 두 개 잡았습니다. 이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가진 종목 전체 다 하락하는 바람에 다 손절하고 두 종목으로 바꿔 탔고요. 이게 약간 걱정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이게 제가 7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항상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밑으로 계속 더 내려가고 있어서 내일도 만약 손실 생긴다면 보유 종목 전부 다 정리하고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 짧게 50만원씩 끊어가지고 매매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손실이 너무 커져버리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봤던 시황도 완전히 틀렸고 종목도 완전히 틀려서 보유 종목 이렇게 틀리기도 쉽지 않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종목 전체가 다 하락하는 기록적인 날이었습니다.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림기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경남스틸 이렇게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